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주말 지내고 왔는데 사망자 확진자가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자꾸 전개가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또 급등이 나오는데 약간 헛웃음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제 진짜로 왜냐면은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뭐냐 싶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을? 좀. 글쎄요. 지금이 어제 정도의 급락이라면은 예, 뭐 사실 아직 어제 낙폭의 절반을 못 돌렸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예, 놀라운 것은 어쨌거나 그 아시아 장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자, 이 현실을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될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개인과 기관 전주세가 또, 지금 연기금이 많이 사네요. 연기금이 많이 예. 사죠. 연기금이 많이 사고 아까 얼핏 확인을 하는데 선물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데 그럼 연기금은 현물 사고 선물은 해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연기금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입니다. 또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보시죠. WHO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 사무총장 은행을 봐서는 WHO 이 국제 보건기구가 세계 보건기구가 옛날에 그 위상을 갖다가 많이 까먹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그림 보시죠. 지금 이제 2월 24일이니까 어제자죠. 어제자로서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예, 화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 깨끗한 데는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지역밖에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랄까요? 자칫하면 이게 아프리카로도 넘어갈 수도 예. 있는,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그런 상황인데 중국 상황은 이러하고요. 예, 북한은 워낙에 뭐 그쪽 소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국경 봉쇄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표를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어제자로서 예, 표가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압축했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중국인데 이거 후베이 말고 광동 굉장히 나오네. 길어요. 네. 제일 위에 후베이 여기 인구가 나오는 거죠. 예. 만이니까 만,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5,917만, 뭐 광동, 대한민국 인구네요. 뭐 이런 식이고 하는데 확진자 398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어제 24일자로 그리고 사망자 149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64,000 후베이 쪽에 예, 사망자 2,495명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다 한참 긴데 끝부분 이렇게 해보니까 뭐 내몽고, 홍콩 뭐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이제 좀 약한데 전체적으로 예, 14억 2,823만 의 인구의 도시에서 지금 현재 컨펌 77,262 사망자 2,595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옵니다. 예. 중국은 이제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따르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굉장히 앞서 뭐 하는 척 했으니까 당장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거는 다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 상황입니다. 전 세계 상황 보니까 지금 한국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웨스턴 퍼시픽 리전 서태평양 지역에서 쭉 나오고 예.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 쭉 보면은 뭐 미주, 뭐 유럽 이렇게 예. 나오는데 한국이 여기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토탈 케이스 예, 뭐 이렇게 되고 토탈 사망자 7명, 뭐 2명 더 사망하면서 늘었다. 7명 이런 예. 식이에요. 제일 아래쪽에 그래서 all region 모든 지역에 다 이렇게 해서 281, 뭐 20명 사망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만 하더라도 새롭게 61명 확진자 나오고 총 695. 예, 뭐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참 일본 하는 거 보니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예, 우리도 기가 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금 우리가 딴 데를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지금
못 나가요, 다른데. 입국 금지하는 금지당해. 나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13개국 가지고. 예,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마스크 없어서 다들 절절 베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일 센 오늘 반등을 보인다.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컸을까요? 예. 이걸 한번 믿어볼까요? 장 끝나고 나서 다우가 1030포인트 빠진 그날 예.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트윗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잘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접촉하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관련 국가들하고 뭐 CDC나 질병관리본부겠죠, 예. 월드 헬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하다고 평가해 버리네요. 마지막에 이 말. 주식 시장이 starting to look very good to me. 내게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거 잘하던 사람이 지금 저 백악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레리 커들러. 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CNBC에서 거의 평생 갔다가 저렇게 저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제 눈에는 장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충분히 빠졌는데요. 저가 매수 들어갈 만한 시점인데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 또 하나 기댈 만한 언덕은 이건가요? 아, 갭으로 저렇게 떨어뜨렸네요. 갭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예. 이게 벌써 재작년 얘기입니다. 재작년 10월 제롬 파월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 예. 쭉 깨졌죠.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쭉쭉쭉쭉쭉 작년 5월 관세 때리고 8월에 예. 또 관세 때리고 미중 무역 때문에 한 두 번 출렁출렁 하다가 그다음에 10월 11일 이 무렵에 우리 1단계 합의됐어요. 한 이후부터 쭉.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때부터 미국에서 어지간한 곳에서는 다 개인들 주식 거래하는데 수수료 면제 뭐 이런 상황 쭉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만 다이버전스는 지금 거의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RSI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 금년 들어서 상승분 다 까먹었는데 이 선을 갖다가 정교하게 끊기 나름입니다만 요 뭐 장중 저점까지 꺼면은 딱 걸리겠네요. 딱 걸리는 이동평균선도 지금 121선이 딱 뭐 받쳐주는 그 정도까지 와서 예. 그리고 또 이 갭을 당장이야 그거 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 또 저렇게 취업업 한번 시켰고 해서 지금도 지수선물 흐름 보면은 어제 빠진 게 워낙 컸으니까 3.5%뭐 나스닥이 3.7%인데 그래도 한 1% 가까운 반등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있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 그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죠. 예. 어제 딴 데서 방송을 했더만 댓글이 올라왔더만요. 어제 장 많이 빠지는 와중에 예. 조금 이렇게 장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더니만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저보고 사기꾼이라 하더라고요. 야, 이 사기꾼아. 일목균형표는 일간 차트만 보는 게 그래서 일목균형표야 월목균형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보고 이제 그런 댓글이 올라왔던데 조금 기가 차네요. 그 일목은 일간이라고 일목이 아니고요. 예. 잊지먹고 산진이라고 한일자, 눈목자, 예 그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일목균형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인다 차트가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일목요연하다 뭐 이런 일목요연하다는 그런 용어이지만 일목균형표가 일간 차트만 본다. 그게 사기죠. 사기라기보다는 그건 무식의 소치죠. 댓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무식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데서 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중에 가끔씩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원고 없이 하다 보면은 조금 수치가 다를 수도 있고 착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악의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순간적인 그건지 예. 그렇지만 일목균형표는 일간 차트만 보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기꾼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까만색의 기준선은 2250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계속 저기만 걸리면 뭐. 이 2250은 우리 그동안에 계속 일간 차트상으로도 그렇죠. 좀 많이 몇 번 막혔던 예. 그런 구간이죠. 자, 그다음에 전환선이 이 빨간색 전환선이 2085포인트예요. 이걸 어제 장중 급락이 너무 심할 때는 이거 잠시 물고 내려갔잖아요. 예. 2060대까지 갔었잖아요. 69인가까지 갔었어요. 예, 그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조금 한 차례 급락이 왔다면은 어떻게 장이 말이죠.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 구조적인 어떤 그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손절로 내몰릴 만한 모두가 이렇게 털어낼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은 어제 같은 급락 이후에 오늘도 계속 급락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예. 그다지 뭐 경험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월간 차트에서 볼 수 있죠.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내려오던 게 금년 들어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금년이 아니고 월간이니까 이제 월간 해봐야 끝에 두 개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MACD 오실레이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을 줄이다가 줄이네요. 돌았네요. 여기서 지금 MACD 오실레이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을까 말까 하는 시점.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았을까 말까 하는 시점. 이 경우는 이렇게 바로 꺾였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그렇게 될 듯 하다가 말았을 때 보면 또 시세가 크게 나오고 이동평균선도 예를 들어서 5일선 뭐 21선 같은 게 5일선이 21선을 물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그걸 갖다 살짝 스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올라갈 그림 나올 때 예. 보면 굉장히 또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시세가 확 나오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 레벨이 이 얘기는 여기서 이 사태가 급속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끝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양봉이 이어지면서 이 안에서 좀 헤매다가 2250을 열고 구름대를 열고 다시 이 우상향하는 점선 쪽을 향해서 머리를 치솟고 간다면은 이제 MACD 오실레이터는 플러스로 접어들면서 기술적으로는 뭐죠? 그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강세장이 1, 2월에 1월 달에는 이란 갖고 난리 좀 치고 그다음에 설 연휴 이후부터는 또 한 달여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했으나 결국 이 장은 가는 간다. 거야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고 예. 이러다가 이 안에 갇혀서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또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 시장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거나 해서 흘러내린다면은 그때는 이게 다시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ACD 오실레이트의 속성으로 봤을 때 이러다가 위로 튀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아주 급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합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WHO 차트 같은 걸 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투자 매매 주체로 봤을 때 우리 개인들 매우 낙관적이고 용감하다 하는 뭐 진단은 내릴 수 있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 엄청 샀어요. 어제까지도 예. 어제도 샀어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좀 투매가 나왔는데 코스피 쪽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8번째 사망자가 관련 폐렴 악화로 지금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환율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 사실 다음으로 가장 확진자가 예. 많은 나라가 이게 뭐 5명이죠. 사실 우리나라로 떠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다시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일단 1,200원, 1,220원까지 가파르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 좀 약간 누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갖다가 당국에서도 예. 구두개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어떤 시장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예. 대처한다라고 했고 지금은 어떤 심리를 일단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국한된 얘기였을 때는 환율이 1,200원을 올라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 국내의 문제로 번지고 나서부터는 예. 이제 급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뭐 다른 매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인덱스 보시면은 예.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어요. 레벨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죠. 예. 이게 99.91이니까 거의 100을 갖다가 100이네요. 건드릴 예. 만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주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짱대 음봉이 나왔던 거는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예. 미국의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가 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예. 서비스업이 뚝 떨어지고 종합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고 예. 뭐 그런 부분들에다가 또 여기에 투기적인 어떤 달러 강세 배팅, 유로 숏 배팅 이런 예. 것들이 있었다가 한번 차익 실이 나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가파르죠. 무슨 빵 주식 같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과매수 국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예.
과연 이 100을 올라선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선을 꺼 보시면은 예. 2002년부터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이 글로벌 달러 약세에 출발했던 이때 이 고점부터 해서 예.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서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통상 이런 선은 쉽게 안 열립니다. 이 정도에서는 막혀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상이고 예. 전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이 선이 결국 열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을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예.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달러 약세 환경 하에서 구축되었던 포지션들이 급격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상당할 거예요. 각 시장별로. 그렇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 시장이든 뭐. 예. 등등 할 것 없이 온갖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도 그렇고 이게 똑같은 그림이 우리 원화에도 나타나는 거죠. 예. 주목하실 것은 이 우하향하는 선입니다. IMF 금융위기 때 2,000원 와. 고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 우리가 잠시 보았던 1,597원, 1,600원 예. 이 고점을 연결한 선 어느덧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우리 환율은 이 우상향하는 선과 우하향하는 선 예. 여기에서 굉장히 수렴하는 가운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어느 쪽일까 싶었던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네요. 교과서로 움직였는데 예. 자, 이 선이 열린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나? 한국에서 뭐든 자금들이 빠져나가야 되나? 예.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당국의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이 단숨에 결정짓기에는 만만치 않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달러원 환율도 이 선을 열고 지난번 봤던 1223원을 넘어서 1250원도 넘어서 1300, 1400 갈 환율이냐? 아직은 그렇다 할 만한 뭘 잘 찾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막히고 다시 그렇다면 또 1150 라운드로 가나?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하게 호조를 보이고 예. 증시도 급반등을 보이고 외국인도 다시 사주는 그런 장이 와줘야 되겠죠. 거기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오늘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보니까 뭐 반등은 나올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관련한 코로나19 관련한 뉴스와 그 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좀 살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네. 못 하게 되니 물량을 못 받고 결국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가지고 올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성장 올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2003년 사스 때하고 비교를 예. 하죠. 사스도 그때 중국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얘기. 예. 첫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장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뀐 적은 없다. 많이 듣죠. 예. 과거 우리 뭐 사스 때나 메르스 때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거는 인정. 음.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은 과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명명되는 이것이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 정도에 그칠 것인가의 여부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때도 괜찮았지만 다른데 크게 다른 것은 2003년도의 중국의 위상과 지금 2020년의 중국의 위상은 다른 거예요. 예. 경제 규모도 다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있어서의 중국이 안 끼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부품 공급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길을 통해서 완제품이 돼서 또 건너가거나 또 하나 사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엄청난 시장이기도 합니다. 예. 생산 기지이기도 하면서도 시장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뭐다? 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준율 낮춰주고 대출금리 예금금리 낮추고 예. 무슨 뭐 MLF 금리 낮추고 에다가 이제 재정이라 하면 또 막 풀어제끼는 거겠죠. 예. 또 지방 정부 별로 막 돈 찍어 저기 빚내서 또 막 파헤칠 겁니다. 또 막 깔아댈 겁니다. 예. 이제 이번 기회엔 또 뭐 병원이나 병원 같은 것도 많이 짓겠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뤄내겠다 하는 것이고 뭐 이뤄내든 안 이뤄내든 간에 연말 가면은 어쨌거나 2010년 대비 2020년에 중국 경제는 GDP 규모로 봤을 때 2배 돼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올스톱이다. 올스톱은 좀 과한 표현이고 정상 때에 비해서 절반이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하고 싶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전년비 대비는 그거 한데 이걸 그러면 1분기 우에 1, 2, 3월까지 견뎌내고 4, 5, 6부터는 그냥 확 해서 연간으로 또 어쨌거나 5% 후반 내지는 6%의 성장률을 만들어내겠다. 우와, 그러려면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프로젝트고 어마어마하게 찍어야 뭐 돼요, 쓸데없이 또. 찍어내고 땅 파대고 뭐 올리고 해야 되겠는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연말에 가서 숫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다. 안 맞으면 숫자를 맞추면 되죠. 뭐 설령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면 숫자를 맞추면 되니까. 그거 될 수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좀 저희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구조가. 지금 그 우리 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하고 일본 보고 제대로 하라고. 방역도 제대로 하고 좀 제대로 하고 그건 진짜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참 방송에서 참습니다. 일단은 풍년이죠, 풍년. 예. 네. 예, 참.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보고 끝낼게요. 1단계 무역 합의가 지금 잊혀졌어요. 거의. 뭐 이 얘기가 지금 낄 틈이 없는 거죠. 그쵸, 낄 틈이 없는데 문희신 재무장관이 뭐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단계 합의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돌리는 그런 것들이 될까요? 지금같이 중국 내수가 침체돼 있고 뭐 예.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치를 더 사주겠다. 이 약속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이고 콩을 얼마나 더 사줘야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이 와중에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 것인가. 압박하기보다도 그거부터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쓰기는 싫다. 너가 돈 써라. 너희들이 돈 쓰고 너희들이 이거 한번 수습해봐라.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박하지 않겠는가. 그냥 이거는 문희신 장관 별 그거 없이 한마디 한 것 같고 예. 지금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갈등 이걸 갖다가 논하기에는 서로가 좀 안 맞는 주제 같아요. 시장도 관심은 없는 것 같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기를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못 가요 집에도. 예. 아무튼 네. 뭐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예,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